자, 경피도 클래스에서는 그럼 어떤 것을 체험하면 좋을까요? 저희가 체험하는 기준에서는 가장 쉽게 또 준비물이 적게 그다음에 누구든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뭐 불을 쓰는 활동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첨가물들을 다 넣어서 무슨 베이스부터 사서 그렇게 하는 것들을 추구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아로마 전문 교육 강사잖아요. 에센셜 오일의 향기를 많이 맡고 또 에센셜 오일의 특징들을 설명하는 거에 치중해야지 그 외에 만들기에 에너지를 쏟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또 수업을 실제 진행을 해 보면 그런 수업보다는 뭔가 만들어진 기본적인 베이스에 에센셜 오일만 첨가했을 때 훨씬 수업의 퀄리티도 올라가고 제품의 완성도도 좋았거든요. 그거를 염두에 두고 할 수 있는 여러 체험들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미지는 경피독의 정의에 대해서도 나왔고 왜 경피독이 위험한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간략하게 소개를 했고요. 이미지적으로 보여졌을 때 가장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면활성제가 신체에 축적되는 정도도 이미지로 만들었습니다. 생식기의 42배가 된다는 부분들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론을 바탕으로 이 활동지에 있는 내용들을 잘 풀어내신다면 여러분의 경피독 클래스는 즐거운 수업으로 또 유익한 수업으로 마무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DIY 수업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수업인데요. 바로 로션 만들기입니다. 로션 만들기 수업은 내추럴 솔루션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경피도 클래스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통증 로션도 될 수가 있겠고 수분 크림도 될 수가 있겠고 혹은 아토피 로션이나 온 가족 만능 로션까지 다양하게 구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들 수 있는 방법만 우선 설명을 드리고 실제 만드는 영상은 따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준비물로 살펴보면 도테라 에센셜 오일이 있고요. 핸드 앤 바디 로션이라고 하는 무향 로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로에 베라겔이 있는데요. 저는 이 바디 로션만 사용했을 때보다 알로에 베라겔을 섞었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와 이거 너무 촉촉해요. 또 발림성이 너무 좋아요."라고 하는 피드백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수업에 단가를 좀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재료비를 산출할 때도 도움을 좀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만약에 내가 쓰는 용도라면 핸드 앤 바디 로션만 사용을 하겠지만 사실 수업에 활용하실 때는 알로에 베라겔을 함께 섞는 거를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약간 보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코코넛 오일도 넣고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진 제품을 담을 수 있는 로션 용기는 어 실리콘 용기가 좋은데 그 이유는 입구가 넓기 때문이에요. 그 담을 수 있을 때 일반적인 로션 용기 중에는 입구가 너무 좁아서 주사기 같은 그런 별도의 기구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실리콘 용기 같은 경우에는 입구가 넓고 혹은 아예 크림통 있죠, 넓은 거. 그런 걸 활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비커를 사용하면 가장 좋지만 많은 인원의 수업을 하실 때는 종이컵을 좀 활용을 하죠. 그리고 이걸 섞을 수 있는 막대, 그 아이스크림 막대나 혹은 그 왁싱할 때 사용하는 막대가 있어요. 스패츌러라고 해서 나무 막대가 있거든요. 걔가 넓고 길어서 좀 활용하기 좋아요. 이걸 사용하시면 좋고 깔끔이 주걱 같은 경우에는 그 남아 있는 벽에 묻어 있는 것들을 다 긁어내는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1-2개 정도 준비하셔서 그 수업에서 사용하시는 분들 것도 이렇게 담으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소분할 수 있는 저울, 스티커와 포장, 또 활동지, 필기구 이런 정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업의 진행 방법을 하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강사 소개, 아로마 테라피의 정의와 주의점, 뭐 아이스 브레이킹 이거는 맨 처음에 강의 프로세스를 설명할 때 했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적용 가능한 이론은 경피독에 들어갈 수도 있겠고요. 또 인생향기, 추출 부위별 싱글 오일을 설명할 수도 있겠고요. 또 뒤에 나올 내추럴 솔루션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로션을 한번 직접 만들어 볼 건데요. 비커에 1대 1 비율로 넣습니다. 제가 16 그램, 16 그램, 3 그램이라고 했던 거는 35 밀리 용기 기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재료비에 따라서 용기 크기를 다르게 선택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핸드 앤 바디 로션과 알로에 베라겔이 1대 1 비율로 됐을 때는 우리가 흔히 상상할 수 있는 수분 크림의 제형이라 흡수도 빠르고 굉장히 촉촉한 편입니다. 보습감을 올려주는 용도인데요. 3 그램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램 수를 재기가 불편할 경우에는 방울로 10 방울에서 20 방울 사이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에센셜 오일은 1% 비율이거든요. 지금 35 그램의 기준으로 1% 했을 땐 약 15 방울이에요. 그래서 1% 비율로 계산해서 넣어 준다. 정리해 볼게요. 가벼운 타입의 수분 크림의 제형은 핸드앤바디 로션과 알로에 베라겔이 1:1 비율. 거기에 보습감을 추가해 줄 수 있는 코코넛 오일은 넣으셔도 되고 생략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에센셜 오일은 1% 비율로 계산을 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35 그램 기준으로 쓰는 그 15 방울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드실 때 에센셜 오일의 효능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각자 시향하도록 도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중에서 기본이 되는 오일, 저는 주로 라벤더와 로즈마리는 세트처럼 기본으로 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라벤더, 로즈마리를 먼저 넣고 그다음에 뭐 내가 얼굴 탱탱해지고 수분감이나 유수분 밸런스를 맞추고 싶어요. 그러면 코파이바, 로즈 제라늄 조합을 추천을 드리고, 뭐 탄력을 원한다? 그럼 일랑일랑. 뭐든 뭐 빛나는 피부나 속 건조에 좋다? 그럼 야로폼. 여드름과 관련이 있다? 그러면 뭐 티트리 아니면 사이프레스 뭐 이런 오일들을 추천을 해서 맞춤형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부분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할 때는 만약에 아주 많은 인원이고 혹은 학생이고 이럴 경우에는 하나 타입으로 통일시키는 게 진행하는 데 있어서 별로 불편함이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그 세분화시켜서 하고 싶다 그러면 가능하면 그 10 명이나 혹은 8명 이하의 소규모 그룹에서 진행하시는 것도 무방하고요. 그 이상 20명 이상일 경우에는 성인 수업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실버 수업 같은 경우에도 의외로 이 방울수 제거나 아니면은 소개를 아무리 드려도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경우에는 에센셜 오일의 그 향은 각자 좀 시향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되 만들어진 오일은 꼬마 공병에다가 다 섞어 놓은 것을 가져가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에센셜 오일의 효능 설명하면서 이 향이 강한 오일은 최대한 3 방울을 넘지 않도록 안내해 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그 향이 강한 오일이라고 하면 대부분은 로즈 제라늄 또는 일랑일랑입니다. 그 야로폼 같은 경우에도 좀 강한 향이긴 하죠. 코파이바 같은 경우에도 나무 향이지만 그 섞였을 때는 생각보다 이 향이 강하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수업에 활용을 했을 때 가장 맞는 로션 기본 타입이라고 하면 제가 하는 부분은 안정적인 오일인 경우에는 10 방울, 쪼금 자극이 있거나 비싼 오일은 5 방울만 넣는 거를 약간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로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총 15 방울을 기준으로 했을 때 라벤더 5 방울, 로즈마리 5 방울, 코파이바 3 방울까지 넣습니다. 그다음에 말씀을 드리기를 "향을 좀 더 풍부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꽃계열 오일 중에 선택을 하시는데 라벤더를 더 넣으셔도 좋고 여기 로즈 제라늄 또는 일랑일랑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기능들이 있는데 향기 맡아 보시고 좋은 걸로 꼭 2 방울만 넣어 주세요. 1 방울 또는 2 방울. 그 이상 넣게 되면 "이 향밖에 안 나서 사실 되게 바르실 때 힘드실 수 있어요."라는 이야기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쪼끔 조율이 어렵거나 또 많이 넣으실 것 같은 그룹이나 아니면은 방울수 계산하는 게 어렵다. 그러면은 미리 다 꼬마 공병에 소분해 가셔서 그걸 넣도록 유도하시는 것도 좋고요. 꼬마 공병에 덜어 가실 경우에 아무래도 벽면에 그 에센셜 오일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코코넛 오일을 꼬마 공병에 넣어서 자 벽면에 있는 것까지 잘 끌어서 그 만든 로션에다 부어 주시는 그런 방법으로 뭔가 알뜰하게 내가 에센셜 오일을 다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걸로 수업을 진행하셔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일의 특징은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설명을 드리자면 라벤더는 오일의 어머니이자 만능 오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부 재생, 화상, 통증, 해열 효과에 다 좋고 모든 피부 타입을 만드는 제품에는 라벤더가 기본입니다. 로즈마리는요. 순환과 피부 수렴 효과가 있고요. 기억력 증진이나 치매 예방, 항염 효과에도 좋은데요. 라벤더와 로즈마리 조합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사용했을 때 가장 무난한 조합이자 두피에 사용했을 경우에는 또 탈모에도 도움이 돼서 그냥 세트처럼 좀 많이 활용하는 것 같아요. 코파이바는 피부 탄력이나 통증, 신경계 증상에 도움을 주는데 사실 코파이바가 수지 계열 오일이잖아요. 대체할 수 있는 건 프랑킨센스인데 이 프랑킨센스는 향도 강하지만 피부 타입에 따라서 쪼끔 화끈거린다는 말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코파이바가 이 같은 수지 계열 중에선 가장 무난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미르 오일을 넣는 경우도 있는데요. 약간의 방부 효과도 있지만 조금 더 강한 속건조를 잡거나 쪼끔 그 보습을 채워줄 때 미르가 훨씬 좋거든요. 단 미르는 전체 용량의 1 방울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 방울 넣으면 좋긴 하겠지만 그럼 정말 미르 향밖에 안 나거든요. 로즈 제라늄은 향을 좀 더 풍부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유수분 밸런스에도 도움을 주고 호르몬 조절이나 갱년기에도 매우 좋아서 여자들한테 좋은 오일이 또 로즈 제라늄입니다. 자, 심화 활동으로는 짝꿍이랑 긍정 형용사 찾기를 하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긍정 형용사는 여러 가지 긍정적으로 불릴 수 있는 형용사를 선택을 해서 "내가 불리고 싶은 거를 선택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붙여준 이름을 불러주면서 상호 간에 손 마사지를 해 줍니다. 손 마사지 방법은 팔종 터치에서 활용하는 그 손 핸드 앤 터치를 기본으로 하거나 아니면 그냥 부드럽게 쓸어 주는 정도로 하는데, 내가 만든 로션이 어쨌거나 벽면에 많이 묻어 있잖아요. 그거를 발라서 서로 이렇게 손 마사지 터치를 하는 동작에서 쪼끔 흥미 유발도 되고 재미도 있고 또 시간도 활용할 수 있어서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다 만족도가 좋으셨어요, 직접 이렇게 손을 만져 준다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마무리 활동에서도 소감 또는 느낌을 이야기하고 약간 여유가 있다? 그럼 건강 박수로 마무리를 합니다. 두 번째 또 만들어 볼 수 있는 레시피는요. 아까 맞춤형 로션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로션에 어떤 오일을 첨가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기능들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티트리가 들어가게 되면 여드름에 좋겠고요. 미백을 위해서 레몬이나 프랑킨센스를 넣어 주면 좋고요. 노화에는 역시 프랑킨센스, 뭐 미르, 코파이바 이런 것들도, 야로폼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고, 붓기, 몸이 너무 붓는 분들을 위한 순환에 좋은 사이프레스, 또 통증 레시피에는 딥블루, 딥블루럽, 레몬그라스 이런 것들을 함께 섞어 주게 되면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는 수업인 통증 로션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다이어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스마텐셋이나 자몽, 뭐 레몬 이런 오일들을 넣어서 또 바디 로션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요, 동일하게 로션으로 만들면 맞춤형 로션인 거고요. 그다음에 비즈왁스나 이런 걸 녹여서 맞춤형 멀티밤이 되는 거고요. 목욕 제품 뭐 솔트라든지 아니면 베스밤 이런 데다가 이 오일들을 넣게 되면 그 기능성 목욕 제품이 되는 겁니다. 마사지 오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좋은 이 에센셜 오일이라고 하는 재료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도 있고 DIY 레시피도 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와 그럼 몇 프로 넣나요?'라는 고민이 또 항상 생기시잖아요. 그럴 때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 앞에서 수업을 했던 브랜딩 방법, 조향의 기본 이론을 참고하셔서 '아 너도 나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냥 1% 또는 3%로 이 재료비에 맞는 오일 수를 넣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해볼 수 있는 거는 요새 좀 많이 인기 있죠. 닥터패드라고 해서 닦아내는 토너 패드 만들기거든요. 저희 도테라에는 화이트닝 토너가 있어요. 이 화이트닝 토너는 미스트와 동일하게 성분이 같고요. 이 토너 한 병에다가 코코넛 오일과 에센셜 오일을 넣어서 DIY용 패드에 부어 주면 끝입니다. 정말 간단한데 효과는 진짜 좋아요. 저도 토너 패드는 굉장히 자주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데, 닦아내기 때문에 노폐물도 깨끗하게 없어지고 피부톤도 훨씬 맑아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여기에 들어가는 오일 역시 시향을 하면서 효능을 설명해 주고 또 원하는 타입을 선택해서 넣도록 하는데요. 역시 향은 강한 오일은 최대 5 방울, 근데 추천은 3 방울을 넘지 않도록 안내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오일은 역시 10 방울씩 넣어 주시면 되고요. 자극 있거나 비싼 오일은 5 방울씩. 만약에 재료비가 넉넉하다 그럼 플러스 알파로 더 넣을 수도 있겠죠. 많이 넣을 수 있는 게 라벤더, 티트리, 프랑킨센스, 레몬입니다. 여기서 내가 조합을 바꿔서 뭐 일랑일랑, 티트리, 프랑킨센스만 넣으셔도 좋고요. 프랑킨센스 대신에 코파이바를 넣거나 또 레몬 대신에 그린 만다린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에 맞춰서 기능에 맞춘 토너 패드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고요. 또 선스프레이라고 있는데요. 선 제품은 누구나 1년 365일 사용해야 되는 그런 제품으로 알려져 있는데, UV, PA 이런 것들이 50 이상 뭐 30 이상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15만 돼도 자외선을 차단하는 효과가 뛰어나다고 합니다. 단 15인 경우는, 그 이상이 될 경우에는 정말 클렌징에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요. 클렌징에 신경을 안 쓴다? 그러면은 15 짜리를 여러 번 바르시는 게 훨씬 피부에는 안정적이고 효과도, 자외선 차단 효과도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알려드리는 이 레시피는 약 15 정도 된다고 기본이 되는 그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역시 남녀노소, 아이부터 어른 또 어르신들까지도 다 사용할 수 있는 기본 레시피입니다.
화이트닝 토너에 정제수를 섞습니다. 저는 지금 약간 2대 1 비율로 했는데요. 훨씬 더 줄여서 뭐 1대 1 비율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무방합니다. 그리고 코코넛 오일은 보습 때문에 좀 넣어 주는데 빼셔도 되고요. 근데 넣으시는 게 좋은 게 코코넛 오일에도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코넛 오일을 넣고요. 에센셜 오일은 총 10 방울. 이러면은 우리가 30 그램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0 밀리 스프레이 공병에다가 이걸 만드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티타늄 디옥사이드라고 하는 거는요. 물리적 차단 효과가 있어서 UVA와 UVB를 함께 차단하는 효과가 있고요. 징크 옥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UVA의 차단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티타늄 디옥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약간 tak색 현상이라고 해서 좀 하얗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쪼끔 더 백탁 형상이 좀 있어서 약간 비비크림 같은 그런 제형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 중요한 거는 스킨 제형에다가, 그러니까 물 타입에다 넣을 때는 꼭 액상 타입을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동일한 레시피로 로션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지용성, 그 예, 지용성 타입이 있어요. 지용성 타입이나 또는 가루 타입이 있거든요. 그거를 활용하셔야 이 적당하게 잘 재료가 섞일 수 있어요. 여기에 사용되는 부분에 있어서 티타늄 디옥사이드와 징크 옥사이드는 일반적으로 레시피를 활용을 했을 때 2대 1 비율을 넣는 경우도 많았고 4대 1 비율을 넣는 경우도 많았어요. 티타늄이 4, 징크 옥사이드가 1. 근데 이 티타늄 디옥사이드에 대해서는 이름은 어렵지만 그냥 기억하시기에, 뭔가 피부에 트러블이라든지 뭔가 쪼끔 유해한 성분들이 쪼끔 더 많이 알려져, 그러니까 많이 있다고, 검증되지 않았다고 내는 성분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얘가 들어가야지만 쪼끔 더, 아까 얘기했지만 UVA와 UVB를 함께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외선 차단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생각하셔서 저는 그냥 가장 안전한 타입으로 1대 1 비율로 만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이 레시피는 어디서 참고했냐면 화장품 전문 쇼핑몰 있죠? 거기에 나와 있는 몇 가지 레시피들을 통합해서 그 기준으로 이 레시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뭐 물론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참고 사항으로 활용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에센셜 오일은요. 라벤더, 티트리, 아버비테가 있습니다. 아버비테는요.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어요. 라벤더도 마찬가지고요. 라벤더와 아버비테 둘 다 자외선 차단 효과가 기본적으로 에센셜 오일에 탑재되어 있는데, 아버비테 오일은 나무 오일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비테 오일을 미르나 샌들우드로 대체하셔도 좋습니다. 단 이 미르나 샌들우드는 수업에서 활용하시기엔 단가 자체가 워낙 높아요. 근데 나를 위해서 쓴다? 그러면 아버비테보다는 미르나 샌들우드가 훨씬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오일을 사용하실 때는 중간에 저희가 유화제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티타늄이나 징크 옥사이드 특징상 충분히 흔들지 않으면 아래에 다 가라앉게 돼서 마지막 스프레이를 막히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충분히 흔들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의 제품 안내를 할 때 사용상 주의사항에 꼭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유아용으로 어린 친구들과 수업을 하는 용도로 만드신다 그러면 여기 준비되어 있는 용량의 무조건 반, 완전 어린 영유아한테 사용을 하거나 "내 피부가 되게 예민한 타입이다." 그러면 주어진 레시피에서 무조건 절반으로 넣으세요라고 기억을 하고 안내를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버비테는요. 나무 오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피부의 진피층까지 흡수하고 기미나 주근깨, 검버섯, 아토피에 효과적인 오일이고요. 샌드로드는요. 항염과 살균 효과가 뛰어나고 상처나 건성 피부, 보습, 또 정신적으로는 명상이나 긴장, 불안 완화, 진정에도 효과적인 나무 오일이에요. 미르는 모략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재생과 항염, 살균 효과가 뛰어나고 천연 방부제거든요. 그래서 모든 화장품 만들 때 사실 미르를 한 방울씩 넣어 주면 보존율도 좋아질 수 있겠지만 재생 효과나 항염 효과도 높아져서 훨씬 더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만들 수 있는 거는 시크릿 우먼 세럼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궁 테라피 오일이죠.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호르몬을 다루는 수업에서도 만들 수 있는 DIY 레시피고요. 또는 내추럴 솔루션에도 활용할 수 있는 레시피고, 역시 경피동에서는 대표적으로 이 자궁 건강, 생식기 건강을 생각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만들기 방법입니다. 에센셜 오일은 저희가 5 밀리짜리로 만들 거고요. 코코넛 오일과 에센셜 오일,
만 있으면은 되기 때문에 너무 간단하죠. 이 궁 테라피를 할 때 우리가 호르몬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는데 남녀의 건강한 호르몬 관리에 대한 부분도 소개할 수가 있겠고 또 어떤 성기능 저하로 인한 문제점 개선이나 생식기 건강에 이 궁 테라피 오일을 활용했을 때 훨씬 효과가 좋다. 그리고 바르는 방법도 있고 속옷에 떨어뜨리는 방법도 있고 또 배지 캡슐에 넣어서 질정으로 삽입하는데 그 질정이라는 거는 질 유산균이나 아니면 질 영양제 이렇게 해서 시판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처럼 활용하는 DIY 직접 셀프 방법이다라고 소개할 수도 있습니다. 에센셜 오일을 타입 넣고요. 그다음에 아래와 같이 코코넛 오일로 그 공병에 채워주면 끝인데요. 퍼퓸 타입과 클리닉 타입이 있어요. 퍼퓸 타입은 말 그대로 향수처럼 꽃향기가 많이 나는 오일로 뭔가 호르몬과 관련된 증상이 있을 때 활용하시면 좋은 레시피인데 주로 꽃 오일이 많이 들어있어요. 라벤더, 로즈 제라늄, 일랑일랑, 클라리세이지. 그리고 입계열 오일은 순환과 함께 항염 효과를 올려주는데 로즈마리와 티트리가 대표적으로 좀 사용될 수가 있고요. 코파이바는 역시 좀 질 안에 탄력도 줄 뿐더러 그리고 재생과 항염 효과가 뛰어난 오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클리닉 타입은 위에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생식기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기능을 개선시켜 주고 증상을 완화시켜 주는데 클리닉처럼 사용되는 거라서 여기서는 꽃 계열 오일보다는 정말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잎 계열 오일, 항염 오일들이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라벤더, 로즈 제라늄이 꽃 오일로는 활용이 되고요. 나머지 로즈마리, 티트리, 오레가노, 사이프러스 같이 잎 오일이 추가돼서 그런 기능을 높여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역시 코파이바와 프랑킨센스까지 함께 사용을 됩니다. 이런 부분으로 클리닉 타입과 퍼퓸 타입 나눠서 수업을 할 수가 있고요. 두 가지 다 만드실 수도 있고요. 가장 인기 있는 타입은 역시 향기가 끝장나는 퍼퓸 타입을 궁 테라피 오일로 많이 만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잠깐 이론을 설명을 드리자면요. 우리가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것들 있잖아요. 사실 호르몬은 혈액 속에서 분비돼서 특정한 표적 기관의 수용체에 결합하는 반응 물질인데요. 정상적인 대사 과정의 속도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데 작용을 하고 신체의 항상성을 유지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의 어떤 생체 밸런스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발현되는 모든 물질들은 호르몬으로부터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반드시 무슨 성호르몬과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고 유기적으로 우리 그 뇌하수체부터 거기서 생성되는 이 호르몬들은 건강 대사 과정을 원활하게 하고 또 감정적인 케어까지도 도와주고 어떤 물질의 신체가 가장 건강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이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성호르몬은요. 생식 기관을 발달시키고 생식 기능을 유지하고 또 그 남녀의 어떤 성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만족감이라든지 아니면 유혹하는 향기니깐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정말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성호르몬 부족으로 인해서 생기는 뭐 질염이나 아니면은 갱년기 증상에 쪼끔 불편한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분비물, 뭐 생리통, 생리불순 이런 부분들까지도 건강하게 개선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게 바로 이 궁 테라피 오일이다. 또 호르몬과 관련된 이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소개해 드릴 수 있는 레시피 중에 하나가 탈모 샴푸인데요. 이 탈모 샴푸도 만들기가 너무 간편해졌죠. 예전에는 이 샴푸 타입의 베이스를 사서 뭐 쟁탄건 같은 걸 넣어서 점도 높여 주고 뭐 그 향을 또 넣기도 하고 또 하다가 이 점도가 깨지게 되면은 물 타입이 돼 버려서 또 샴푸가 샴푸 기능이 아니고 근데 저희는 만들어진 거에다 에센셜 오일만 첨가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도테라 프로텍팅 샴푸 같은 경우에는 비건이자 93% 자연 유래 성분으로 추출된 굉장히 안전하고 무해한 성분들만 들어있는 천연 샴푸잖아요. 여기에 기능성으로 탈모에 도움을 주는 에센셜 오일을 첨가함으로써 탈모 샴푸가 되는 거라서 너무 좋죠. 간단하고 실질적으로 이 오일을 넣은 샴푸를 사용을 했을 때 머리가 잔머리가 많이 나고 또 "너무 상쾌했다. 너무 기분 좋았다."라는 피드백이 좋았던 제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텍팅 샴푸를 만들 때는 100 그램 기준으로 만들거든요. 소분해서 우리가 프로텍팅 샴푸에 한 통이 500 밀리가 들어 있으니까 그걸 100 밀리로 나눠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인원이 많거나 아니면 재료비가 좀 여유롭지 않을 경우에는 500 밀리로 줄여도 됩니다. 용기 구하는 거에 따라서
조절이 가능하니까요. 에센셜 오일은 4 종이 들어가고요. 100 그램 기준 총 20 방울 즉 1%를 넣습니다. 그럼 50 그램일 경우에는 10 방울이 들어가겠죠. 1%로 계산하셔서 넣으시면 됩니다. 이 프로테인 샴푸에도 두피 타입별 도움되는 에센셜 오일을 넣는데요. 두피 추천 에센셜 오일은 첨부하는 파일을 참고하셔서 만드실 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국제 보타닉 아로마 협회에서 추구하는 그 기본 방향은요. 베이스에 에센셜 오일만 첨가하면 됩니다. 그 기준은 에센셜 오일이 가장 안정적이고 또 기본이 되고 가격이 적당한 거는 많이 넣고요. 그다음에 쪼금이라도 피부에 자극이 있을 수 있거나 비싼 오일은 적게 넣는다. 이거를 염두에 두고 계산을 해서 레시피를 짤 수도 있고 참가하는 참가자들이 잘 조절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걸로 그 수업을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활동지인데요. 아로마 테라피에 정의도 들어가고 또 감정 아로마도 하는데 이 뒤에 만들기 과정이 길어지기 때문에 11 종을 다 안 하고 5 개만 가지고 수업을 감정 아로마를 합니다. 아이스 브레이킹에. 그리고 경피독 이론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여기 옆에가 긍정 형용사 자리입니다. 그래서 긍정 형용사를 어 체크를 나만을 위한 걸 체크를 한 다음에 핸드 마사지까지 연결해서 수업을 마무리하시면 아마 굉장히 만족도도 좋지만 그 수업 분위기도 좋고 또 남는 것도 많고 기분도 좋고 피드백도 좋은 그런 수업으로 진행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DIY 레시피는 굉장히 다양해요. 이보다도 더 많이 하실 수가 있는데요. 기억하셔야 될 거는 '복잡한 게 좋은 게 결코 아니다. 간단하고 명확하고 또 적은 재료로 하는 게 훨씬 좋은 수업을 만들 수 있다.' 그 부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내추럴 솔루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